화물연대 파업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제주에서도 시멘트 공급이 끊기는 등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놓고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정부와 노조의 대립은 더 고조되면서 이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14일째.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국민의힘 제주도 당사 앞에서 연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등 강제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화물 노동자들이 과로와 과속 위험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나 협상 없이 굴복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임제 일몰제 폐지와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민주노총 대표자 3명은 회견 뒤 면담을 위해 당사를 방문했지만 10분 만에 경찰에 끌려 나왔습니다. 노조가 당사를 점거했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 측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도내 대상 노동자 40명에게도 명령서가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개인이 아닌 업체에 전달된 명령서는 효력이 없다며 맞서는 상황. 운송 거부로 도내 레미콘 업체 24곳은 시멘트 재고가 떨어져 생산을 중단했고 이에 따른 여파로 관급 공사 현장 50곳과 민간 건설 현장도 줄줄이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인데요. 시멘트 공급이 중단되면서 아파트 내부 마감 작업이 멈춘 상태입니다. 다른 마감재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 파업이 지속된다면 많은 영향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전담팀을 편성해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비조합원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혀 파업을 놓고 정부와 노조 측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 제주적 코로나19 확진자가 석 달 만에 하루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독감도 급증하면서 이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이비인후과에 마스크를 쓴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발열과 기침,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자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은 겁니다. 최근 이처럼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00명. 불과 일주일 만에 5배 급증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나오다가 이번 주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8명, 9명, 저희 병원 수준으로는 한 4, 5배 늘었어요.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평균 300명대를 유지해왔지만 어제는 672명으로 늘었고 오늘도 오후 5시까지 486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8일 이후 89일 만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707명으로 전주보다 399명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2로 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8.3명을 기록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인 4.9명보다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두 개의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철에서 기온이 낮아졌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단체 응원하면서 실내에서 또는 야외에서 집합행위가 많다 보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걸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과 충남이 내년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는 정부가 이달 말쯤 최종안을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치과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의사 없이 환자를 진료하며 수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수령한 의료 급여액만 6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치과 병원. 휴진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의료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며 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 지난 8월.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사 면허를 빌려 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신의 명의로 이미 병원을 개원해 추가 개원할 수 없는 치과 의사가 치과 위생사와 짜고 다른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나이가 많아 병원 운영이 어려워진 70대 치과 의사에게 매달 600여만 원을 주는 대가로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겁니다. 또 병원 운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등 6천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치과입니다. 이 치과는 현재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무장병원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대표장님은 청주에 있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진료를 해주고 2등 2기술 하셨다는 원장님은 계속 운영을 하셨고. 해당 병원은 지난 1월 부곡남 전 교육위원이 언성을 높이고 갑질을 했다는 방송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던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부 전 교육위원은 당시 해당 병원에서 의사에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하는 과정이 담당 의사가 아닌 사람이 또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임플란트 완성된 것이 한 개월 만인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경찰은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치과 위생사와 치과 의사 등 4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열두 살 돼야 내가 저 아버지가 이복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이걸 알았습니다. 그 후에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99년도에 이제 그 대전 그 골령골에서 사망당했다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후에는 그 대전 골령골에 꼭 1년에 한 번 참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자수성가해가지고 좀 살고 있습니다만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형제도 없고 완전한 고아가 되어 있습니다. 참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못할 정도로. 그 할머니는 또 직접 현장에서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참수를 당하는 그거를 직접 목격을 했었고,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집합하면 이제 살려주겠다, 저쪽으로 집합해라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풀려가면서 8명을 잃게 됩니다. 너는 앞으로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니 차라리 기술을 배워라. 그런 소리 듣고는 솔직히 아버지가 굉장히 미웠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출을 했었고, 집에서 왔다 갔다 가출했다가 들어갔다 가출했다 들어갔다 하다가 30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4.3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그때 신청을 받았을 때, 그때야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사촌 형이 같이 있는 날 죽었다는 얘기를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당신의 조카까지 3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죄 없이 군사재판을 받고 15년형을 살았던 그 사실이 너무나 원통해서, 그래서 그런 세월이 아까워서라도 원망이 안 오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누구 때문이라고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시대의 아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에게서 제 밑에 대해서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이대로 끝내고 싶은 것뿐입니다. 오늘 저희 재판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편해지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제품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도심에 추진되는 버스 전용 중앙 차로를 놓고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도의원은 버스 정류장 주변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대폭 축소되는 데다 일부 정류장 사이의 간격은 100m도 되지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인도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했고 정류장이 중앙으로 이동하면 보행자가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중산간 일대 건축행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물을 2층 이하 연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표고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달라는 의견 등 157건이 접수됐습니다. 제주시는 하천정비 사업 계획을 다시 검토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법정 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하류 2.5km 송당 구간을 사업 구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파괴 위기에 내몰린 천미천 보존을 위한 제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